사이버 폭력 예방, 동화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쫄지마 영웅쌤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사이버 폭력, 아는 만큼 예방의 힘도 커지겠죠. 나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에 빠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 중 몇 개나 해보았나요? 만약 하나라도 체크가 있다면 당신은 사이버 폭력에 한 발을 디딘 셈입니다. 평소 이와 같은 말을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가해자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 공간은 모르는 사람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요. 한 번 개설되면 단시간 내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어요. 그 말은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2018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3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요. 채팅, 메신저를 통한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화나게 해서 사이버 폭력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폭력 후에는 좀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인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나이,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불편한 사회에서는 나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친구의 권리와 특별함,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화 속 주인공들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콩쥐의 게임 계정에 몰래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팥쥐. 팥쥐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팥쥐는 어차피 가족인데 친구인데 뭐 어때?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네요. 팥쥐 행동은 명백한 사이버 폭력입니다. 팥쥐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징역 및 민사상 손해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핸드폰이나 계정,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접근한 후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는 범죄이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인터넷에서 황금이 자란다는 말을 듣고 비싼 값에 황금콩을 구입한 잭. 하지만 집으로 도착한 것은 말라 비틀어진 검정콩 하나. 정성껏 심고 물을 줘도 콩은 자라지 않았어요. 잭은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거짓말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 노인, 괜찮을까요? 노인의 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으로 글을 올려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버는 행동으로 인터넷 사기죄입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이나 친구에게 허위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기라는 사실, 학생들 명심하세요. 잠이 든 백설공주는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난 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의 결혼을 시기한 이웃나라 공주가 결혼식 기사에 악플을 달았네요. 백설얼굴은 완전 화장빨이다. 백설은 결혼 전에 남자 7명이랑 같은 집에 살았다. 순진한 척한다. 예전에 백설에게 드레스 뺏긴 적 있다. 이웃나라 공주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악플도 범죄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감을 주는 것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하고 거짓이면 죄는 더욱 커집니다. 악플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 이제 동네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활동 영역을 인터넷으로 넓혔죠. 서울 시내 좀비 늑대가 장악, 좀비 늑대에 물려 서울 시민 30명 사망, 150명 부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 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양치기 소년, 아무 잘못도 없을까요? 거짓 정보를 유통한 양치기 소년은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엄란한 부호, 공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재미로 남들이 다 하니까 몰라서라는 이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상습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본인은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하며 사진을 찍어 매일매일 SNS 계정에 올리고 있어요.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님의 사진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바로 성폭력입니다. 자신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인터넷상의 글이나 영상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성폭력은 더 엄중한 절차와 징계가 내려지니 절대 NOP.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던 흥부가 의리의리한 기와집으로 이사를 가고 매일 고기 반찬에 비싼 옷을 입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형인 놀부는 어떻게 흥부가 부자가 된 건지 너무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에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린 까치가 날아왔어요. 고급 정보를 준다면서 까치가 알려준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였어요. 사이버 도박은 절대 안 돼요. 사이버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경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이버 도박은 게임이 아닙니다. 중독되면 나의 의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저에게 욕을 해요. 어떻게 하죠? 피해자가 된나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증거 수집과 신고를 신속히 하면 됩니다. 화면을 캡처한 뒤 112로 신고하세요. 에이, 장난인데 나는 어른이 아니니까 처벌 안 받잖아. 천만에요. 큰일 났습니다. 14세 미만이라고요? 경찰 조사 후 바로 가정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뒤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14세 이상이라고요? 보통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를 시킵니다. 검찰은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를 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는 그나마 다행이죠. 법원으로 기소되는 것을 유예한다, 즉 하지 않겠다는 소리니까요. 대신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면 법원으로 기소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서 보호처분을 내리게 하거나 형사처벌, 즉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절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를 더욱 잘 챙기세요. 친구가 나쁜 짓 한다고 절대 같이 하거나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현실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이버상에서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쓸 때에는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욕설, 비하 발언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음란한 단어나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과 글이 나를 지배합니다. 평소 쓰는 말부터 바른말, 고운말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장난이라고요? 나의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괴롭힘이라는 사실, 나만 즐거운 장난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화로 알아보는 사이버 폭력 예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쫄지마 영국쌤이었습니다. 아참 구독!